백내장은 우리 눈 속에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하얗게 변해서 좌우측의 시력의 감퇴가 일어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는 서서히 진행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백내장이 진행하면 시력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2차 녹내장, 포도막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신경을 손상시켜 영구적인 시력장애는 물론 심한 안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정체 혼탁으로 생긴 흐린 시야, 눈부심, 시력 저하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망막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백내장 수술로 시력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술 후 안저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게 돼서 망막 질환의 정밀 검진 및 치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수 인공 수정체를 사용하면 난시를 어느 정도 호전시키거나 노안 증상을 호전시킬 수도 있는데요. 다만 수술 전 측정한 자료를 이용한 인공 수정체의 도수는 수많은 환자의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개인 차이가 있으므로 수술 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시력 회복의 정도 여부는 수정체뿐만 아니라 각막, 유리체, 망막 및 시신경 이외에도 뇌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에만 해당되는 수술이므로 수정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시력장애는 백내장 수술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수술 시작 전 마취 점안제를 점안하는 비교적 간단한 마취 방법인데요. 눈을 움직이거나 깜빡거릴 수가 있어 협조가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나 수술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약물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취 약제에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각막에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자극감 및 자결감, 충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막을 절개한 후 마취하는 방법인데요. 결막 절개 부위가 아물 때까지 수술 후 2-3주간 약간의 이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움직이는 6개의 근육을 외안근이라고 하는데요. 구후 마취는 가는 바늘로 안구 뒤쪽의 외안근들이 이루고 있는 공간 안쪽으로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는 방법이며 마취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부작용은 약 350명에서 500명 중 1명 정도로 국소 마취제의 중추신경계 침범에 의한 의식 소실,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저한 시력장애가 나타나는 흑암시나 눈 움직임 마비, 경련, 오심, 구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 눈의 흰자 위에 구멍이 생기는 공막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안구의 길이가 긴 근시 안에서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취 중 안구 뒤쪽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안원의 압력 상승으로 심각한 시력 저하 및 시신경 위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실명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복시와 눈꺼풀 처짐이 수술 후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수주 동안 지속되는 경우 외안근의 손상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안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소 마취로 수술할 경우 환자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수술 중에 움직이거나 과도한 불안, 해소공포증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국소 마취로 수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의 경우 심혈관 기능뿐 아니라 전신적인 질환 상태에 따라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신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전신 마취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의 수술 준비 및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국소 마취 또는 전신 마취를 시행합니다. 마취가 되면 각막이나 검은 동자와 흰 동자의 경계 부위인 각막 윤부의 부분적인 절개를 합니다. 앞수정체 주머니에 둥근 구멍을 낸 다음 초음파로 혼탁한 백내장을 제거하는 수정체 유화술을 시행하고 인공수정체를 주머니 내에 삽입합니다. 인공수정체는 수정체낭이나 고랑에 위치시키게 되지만 수정체낭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부 공막이나 홍채 조직에 봉합해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정체 주머니가 불안정한 경우 수정체낭 고리를 삽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개창을 닫은 후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점안하고 수술을 마칩니다. 환자분의 전신이나 눈 상태에 따라 인공수정체 삽입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2차적인 수술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준비 및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백내장의 중등도, 안구 조직의 안정도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집도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0.22%에서 0.4% 정도의 확률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쇼크가 오거나 사망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고령, 영유아, 특이체질, 전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질병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인공호흡기 치료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때는 상급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수술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안대를 착용해야 하며 수술 다음날 아침까지는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수술 다음날은 외래 내원에서 눈 검진을 받는데요. 가급적 수술한 눈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하고 외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제 안약 및 복용약을 사용하게 되며 염증 및 통증 조절 목적으로 진통소염제와 스테로이드 안약을 지시한 기간 동안 점안해야 하는데요. 안약을 점안할 때는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수술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4주 정도는 눈을 비비지 않아야 하며 잠잘 때는 보호 안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안약을 넣을 때는 각막에 닿지 않도록 눈에서 떨어진 상태로 넣어야 하며 여러 개의 안약을 넣을 때는 최소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넣어야 합니다. 약은 수술 후 염증 상태를 관찰하면서 조절하는데 이때 감염이 의심되면 약을 증량 및 추가할 수 있으며 드물게 심한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정시 또는 약간 근시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근거리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잘 보입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 중 절개 부위를 봉합할 수 있으며 봉합으로 인한 난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난시는 봉합살을 제거하고 평균 한 달 뒤에 대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수술 전부터 검은 동자의 모양 때문에 발생한 난시는 특수 인공수정체인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눈 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에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난시교정용 인공수정체, 그리고 난시교정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수술 후 안경 도수에 따라 근거리용이나 원거리용 안경이 필요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현재 회사마다 다양한 형태의 광학적 디자인이 있는데 대부분 빛을 근거리, 중간거리, 그리고 원거리 등으로 나눠서 보내는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달리 여러 거리의 물체를 고루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안정피로, 빛번짐, 달무리, 눈부심 현상이나 빛소실로 인한 대비감도 저하 등의 불편감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 따라 원했던 만큼 근거리, 원거리, 시력 교정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보조적으로 안경을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난시교정 인공수정체의 경우 잔여 난시가 남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인공수정체 회전 등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난시교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며 이때는 안경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충혈, 눈의 흰자위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의 혈관에 출혈이 생기는 결막하 출혈, 이물감, 그리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대개 수개월 내 호전되지만 드물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중 훈항 파열 발생 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위치가 달라지거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눈의 상태가 안정된 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2단계의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훈항 파열 시 백내장이 유리체각 내로 탈출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망막 수술자에 의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훈항이 파열되면 유리체 손실에 의한 동공 모양 이상 및 차단, 일시적 안압 상승, 시력에 중요한 황반이 붙는 낭포 황반 부종, 전방 출혈, 홍채염, 인공수정체 부분 이탈, 망막 박리 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0.22%에서 0.4% 정도로 낮으나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내염은 수술한 눈 속에 세균 혹은 이물질이 침투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망막을 손상시켜 시력이 악화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그리고 후 적절한 안역 사용 및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내염 발생 시 주사치료, 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 후에도 심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실명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안구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염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 후 3-4주간 눈에 소독되지 않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세수, 머리 감기 등은 수술한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각막 내피세포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수포각막병증은 각막 내피 손상 시 각막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수주 이내에 호전됩니다. 드물게 각막 부종이 지속될 수 있고 수포각막병증으로 진행하면 각막 이식 수술 등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백내장이 심하거나 기존의 각막 내피 기능이 저하된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압 하강제 등의 안약을 점안한 뒤 경과 관찰을 하면 대부분 상태가 호전되나 드물게 녹내장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가면역 반응인 독성 전환부 증후군은 수술로 자신의 신체 일부가 면역인자에 노출되면서 일어나는 급격하고도 심한 면역 반응의 일부입니다. 수술 1-2일 후에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강도 높은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의 정도에 따라 호전이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치료 후에도 각막 부종, 홍채 손상, 홍채 압, 그리고 뒤유착, 만성 낭포 황반 부종 등이 지속되어 시력 저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력에 중요한 황반이 붙는 낭포 황반 부종은 대부분 수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 낭포 황반 부종이 지속될 경우 스테로이드 치료, 유리체각 내 주사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경우 시력 저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후발성 백내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수술 시 남겨둔 뒷 수정체 주머니에 혼탁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될 때는 필요에 따라 야그레이저로 치료를 하며 이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유리체 박리로 인한 증상이며 수술 후에 검은 점 등이 떠다니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전에도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생겼던 비문이 수술 후 시야가 밝아지면서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망막 열공, 망막 박리, 유리체 출혈로 인한 비문증의 경우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 수개월까지 동반될 수 있는 흔한 증상으로 기존에 있던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포함한 안구 건조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조기에 후유리체 박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술 후 드물지만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막 박리 발생 시 공막 돌융술, 유리체 절제술과 같은 망막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 시력 예후가 나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매우 드물게 맥락막 박리, 축출 맥락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맥락막 박리의 경우 대부분 자연히 소실되나 맥락막 출혈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생 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출혈, 각막 부종, 각막 혼탁, 감염, 망막 박리, 황반 부종, 녹내장, 홍채 위축, 포도막염, 복시, 당뇨병성 망막증의 진행, 수정체 탈구, 섬유 눈속 증식, 망막 전막 등 각 질환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 응급환자의 진료나 주치의, 집도의의 질병, 출산 등의 일신상의 사유, 기타 변경 사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 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 시술, 검사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게 됩니다. 다만 수술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집도의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수술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구체적인 집도의의 변경 사유 및 수술의 시행 결과를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술의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합병증 및 후유증, 본 수술 이외의 다른 가능한 치료 방법,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